다음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좀 보도 내용을 살펴볼 텐데 내란 특검이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화를 냈다는 얘기를 했었죠. 사실 그때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언제 화를 낸 것이냐. 계엄 직후라는 해석이 많았었는데 이날 화를 냈다는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구속돼서 석방이 되는 일이 있었죠. 그날 이제 관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왜 계엄을 했냐는 취지로 당신이 망쳤다, 네가 망쳤다 이렇게 화를 냈다는 얘기인데 박 교수님께서는 글쎄요 왜 전화를 글쎄요, 뭐 언론 보도가 맞다는 전제로 전제로 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계엄 직후나 뭐 이랬을 때는 워낙 이제 대치가 경호관들과 그다음에 경찰 간의 충돌도 있었고 예. 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경호관들 다 있는 그 엄중한 상황에서 부부싸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또 남편이 이제 체포당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때는 뭐 안에서 이제 뭐 화를 내고 싸우고 이럴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고 그러다가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 네. 구속이 됐고 이제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정말 천호 이래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예. 구속 일자 산정 예상치 예. 못한 그런 그 구속 취소로 해서 다시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때는 그 동안에 이제 쌓여놨던 속의 말을 갖다가 할 기회가 처음으로 열린 게 아니냐. 근데 그럼 그동안 왜 이제 쌓였던 것이 있었느냐? 네. 사실은 계엄 직전의 상황을 보면 윤 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굉장히 낮았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본인이었습니다. 예. 김건희 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풀어가기 위한 김건희 씨도 다양한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뭐 이제까지 보면은 윤 전 대통령 뒤에서 김건희 씨가 뭐 이러저래 많이 이제 조종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 발표를 했지만 이후에 이 여론을 갖다가 어떻게 다시 가져올지에 대한 아마 보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뭐 특검 결과에 따르면 갑자기 계엄을 하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본인이 쓸 수 있는 힘,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쓸 수 있는 뭐 언론전, 여론전,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이제 쓸 수 없게 되는 무장 해제를 그러니까 김 당하는. 여사가 스스로 전국 운영에 대해서 보관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뭐 모든 권력자들은 자기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지에 대해서 예. 항상 생각해 왔고 검찰로 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정치적으로 또는 윤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까지 어떤 나름대로의 플랜들이 있었을 텐데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원망을 계엄 직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구속 취소로 어느 정도 이제 숨을 돌리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이제 폭발해서 쏟아낸 게 아닐까 예.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구치소에서 나오는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강철 부대 전화를 생각해 보면은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뭐 거의 축제처럼 윤 전 대통령도 기분이 좋아서 막 인사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맞다면 왜 그날 김 여사도 그럼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게 구속이 취소됐다는 것이 예.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한 칸 계단 받고 올라선 거지. 앞으로 이제 탄핵 심판도 기다리고 있고 탄핵 심판 끝난 다음에 이제 형사 재판 기다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진술이 깨질 수가 있고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방어선이 뚫렸기 때문에. 김 여사는 뭐 전체적인 판을 잘 네. 그대로 그렇게 읽고 있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 저 말을 믿지 않아요. 아. 언론의 그 제보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왜냐면 보세요. 아니 계획을 많이 해놨다고. 자기가 뭔데 계획을 해요. 자기가 뭔데 계획을 하냐고요. 그리고 또 이게 단 한 사람 그 옆에 있었던 무슨 참모 한 사람의 증언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네. 오히려
저 증언도 김건희 씨는 계엄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책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저희 민주당과 그리고 최근 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말했지만 예. 저희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그 통과될 것 같으니까 그거 막으려고 계엄을 했는데 본인의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한 계엄을 했는데 본인이 그 내용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군 사령관들하고 안가하고 그리고 관저에 불러가지고 뭐 장성으로 승진시킨 다음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불러가지고 술 마시면서 얘기를 했다는데 김건희 씨가 몰랐을까요? 같은 집에 살면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가 몰랐다라고 하면 당일날은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이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할 거라는 이 얼개 자체는 몰랐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특검이 저거 얘기한 거니까 특검을 속인 거네요. 특검은 그래서 김 여사는 몰랐다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 좀 민주당 진영에서는 예. 특검에 대해서 사실 아쉬워하는 부분이 저런 것들이에요. 아니 사실 저런 걸 굳이 뭐 아니 그것도 이게 무슨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데 이게 의미 있습니까? 예. 뭐 당신 때문에 망했다 이런 말이 뭐 의미 있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런 것은 저는 나오지 않았어야 될 보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유는 다르지만 특검의 발표를 믿지 않는다고 한 분이 지난 월요일에 서정욱 변호사가 저런 발언이 있었을 것 같지 않다라고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민주당 진영을 대표하는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특검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뭐 배경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느냐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지난 180일간 특검이 샅샅이 뒤져서 해봤더니 김건희 여사는 군인과 일절 연락 한 번 한 적이 없더라. 계엄에 대해서 관여한 게 없더라. 라고 종합해서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거를 규명하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지나친 좀 음모론에 가깝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최용술 대변도 뭐 저도 뭐 같죠. 기본적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명의 이제 이야기로 개인의 사생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정치권이 이제 엄청난 무슨 뭐 증거가 나온 것 같이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특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털 수 있는 대로 다 털고 예. 그리고 이제 역대 최대 인력과 최대 예산을 반영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실제로 특검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임명을 해놓고 자기가 자기들을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다고 저도 봅니다. 예. 또 하나의 좀 의문점이 뭐가 있냐면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의 특검 수사들 보면은 뭐 장관 뭐 여러 번 수시로 국정원장과도 얘기하고 그런데 계엄이 있는 날에는 통화 기록이 없다. 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냐는 두고도 해석이 또 많거든요. 네. 뭐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뭐 계엄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거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계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도 아마 알고는 있었을 거다. 다만 그것이 12월 3일 왜 하필 그날인지 여기에 대해서 김 여사가 몰랐거나 또는 알았다면은 철저하게 알리바이를 쓴 거죠. 나는 계엄에 대해서 나중에 모른 걸로 하기 위해서 그날만큼은 조용히 몸숙이고 소위 고개 숙이고 그러고 조용히 있었다. 뭐 이렇게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맞다면 김 여사는 직감적으로 이게 잘못된 걸로 내가 수사받을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거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도 사실 이 계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의심하는데 알면서도 그 비상 계엄에 대해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사령관들과 23년 10월 이전부터 막 모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는 사실 모를 일이지만 분명히 이 얼개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의심을 하는 것이고 사실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면 2025년 이 대한민국에서 이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에겐 비상대권이 있다. 그래서 수차례 그 계엄이 있기 전부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군인들을 상대로 또는 뭐 국민의힘 그 당직자를 대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집에서
뭐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었겠죠. 아, 내가 진짜 한번 쓸어버리겠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회사 다닐 때 아, 회사 들어서 못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와이프가 아이 그럼 그게 진짜로 실행에 옮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 김건희 여사가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식의 모종의 역할을 했다. 이거를 자꾸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예.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마녀 사냥 아니면 국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것을 자꾸만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고 봐야지 객관적 정황을 봐야 하는 시점이죠, 지금은. 예. 지금 앞서 저희가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1월 28일 날 선고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3명 모두에 대해서 1월 28일 날 선고를 한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권성동 의원, 윤영호 씨.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첫 번째 사법 판단 아닌가요, 저게? 그렇죠. 1심 이제 선고가 나오는 거죠. 예. 지난번에 이제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15년 이렇게 예. 구형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고일이 언제쯤 될까? 아마 1월 중하순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 날짜가 이제 나온 겁니다. 28일로.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굵직굵직한 어떤 그 큰 1차적으로 특검이나 또는 이제 검찰에서 그동안 했던 이 법 재판들이 예. 1월 달이면은 큰 얼개가 선고에 형이 나올 그러니까 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뭐 예. 유무죄를 포함해서 형량까지 1월 말이면은 얼추 나오고 오로지 이제 윤 전 대통령만 이제 2월 달 중하순 이렇게 지금 잡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 뭐 가장 중요한 게 내란 특검의 재판 그건 한 2월쯤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선고가 된다면 맞습니다.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의 이제 흐름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구속 만료 기간이 1월 18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재판부에서는 1월 16일 날 선고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이 내란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지 이 체포 방해 혐의 이것은 또 그 나오는 그렇죠. 그 거다. 논리로 되겠죠. 그런데 예. 또 그 재판부에서 내란하고 상관없다. 이거 그렇게 16일 날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16일 나오는 선고가 중요하고 예. 물론 이제 김건희 씨, 권성동 의원, 윤영호 씨 이분들은 이제 내란과는 또 다른 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김건희 씨는 이거 말고도 또 계속해서 비위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어쨌든 그 제대로 된 유죄 판결과 거기에 따른 적절한 양형과 선고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통일교와 관련해서 김규환 전 의원 뭐 의혹에 연루돼 있었죠. 이게 근데 돈 받은 정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도 영상 보고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김규환 전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한 게 뭔지를 이번에 저는 알았습니다. 생사람 잡지 마십시오. 저는 그 사람한테 선물도 밥도 한 그릇, 음료수도 한 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본부장님의 초청을 받고 나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띄워라 동서남북 바람 불제 언제나 오시려나 배 띄워라 저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고문료를 받았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김 전 의원은 그냥 노동의 대가로 받은 거 원천 징수 정당하게 받은 거라고. 이거 한번 판단해 볼게요. 우리가 예. 잠깐 다른 뭐 정치인들도 사실은 뭐 대형 정치인들도 특정 어떤 단체나 또는 뭐 이런 데 가서 예. 연설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뭐 강사료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대부분이 이게 보면 일회성이에요. 대부분. 예. 대부분 일회성인데 고문으로 위촉돼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물론 세금 떼서 150이라고 하지만 이걸 갖다가 6개월 이상 받았다? 그런데 나는 통일교로부터 돈 받은 적 없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 정기적으로 6개월 동안 돈을 받았으면 예. 거기 사실상 직원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나는 그거 세금 다 뗐으니까 그건 돈이 아니고 그건 노동의 대가다, 월급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통일교라고 하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위상 그리고 지금 정치 개입을 하려고 했던 시도 그 고리로서 소위 국민의힘을 공략하는 첫 번째 약한 고리가 김규환 전 의원으로 지금 읽히고 있는데 예. 본인이 거기서 그냥 강사료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고문료로 6개월 동안 1,4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뭔가 거기서 정기적인 업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명목상이지만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건데 나는 돈 한 푼 받은 적 없고 생사람 잡는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럼 돈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김규환 전 의원이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정광재 대변인은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통일교로부터 한 푼 받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이것만 놓고 보면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액면 세계평화 그대로 말 그대로 의원협회에 고문을 했는데 예. 그 단체가 통일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한다면 난 통일교로부터 돈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인 줄 알았다면 이 지금 김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예. 객관적인 정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